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어린이날 비가 오는 건 정말 재앙이죠. 네, 재앙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제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어제 모든 음식점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제 저녁에 집안 행사가 있어 갔는데 가득가득했습니다. 어린이들 되게 안타까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작은 골디락스를 예상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 위기가 또 재현이 됐죠. 네, 이스라엘이 라파스를 다시 공략하고 침투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분쟁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네, 머리가 아픕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라파 공격에 나서며 하마스와 휴전 물거품 위기를 맞고 있다. 라파스가 아니라 라파네요, 라파. 네. 뉴욕 증시에서는 국제 유가가 오르는 모습이다. 6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이스라엘 가자지구 최남단 나파의 한 주택을 공격해 팔레스타인이 9명이 숨졌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죠. 미국과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WTI가 다시 튀어오르면 위기죠. 정말 마음이 불안한 아침 뉴스였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위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다행히 장이 우리는 열리지 않는데 미국 장이 이제 저녁에 열리는데 유럽 장은 오후 3시 열리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금리 하락 수혜주에 배팅을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고용에서 스크래치가 좀 나왔죠. 네, 17만 5천 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용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죠. 다우도 1.18, 나스닥도 1.99, S&P도 1.16. 그 이유를 살펴보면 뉴욕 증시가 4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완화됐다.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네, 17만 5천 건. 전망은 24만 명 했는데 이것보다 낮았던 거죠. 실업률도 3.9, 전월 3.8보다 올라왔고 임금도 0.07%, 0.2% 상승 33.75달러, 올가 예상치 0.3%보다는 밑돌았다.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골디락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아주 좋았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다시 라파를 공격하면서 모든 걸 뒤엎을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스라엘 위기는 우리가 이제 변수로 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걸 치더라도 금리 하락이 가능성, 9월이면 한번 하락할 가능성, 금리를 한번 내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게 미리 선반영이 된다면 반도체, 바이오, 언디바이스 AI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를 놔야 될 거 아닌가 미리 좀 선빵을 날리면서 놓고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에는 골디락스다. 네, 견딜만한 골디락스다. 이스라엘 위기는 있지만 반도체, 바이오, 언디바이스 AI 그리고 금리 하락 수혜주에 배팅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서서히 호재가 악재를 이기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는 첫 번째 멘트죠. 금주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지난주 호재와 악재 간의 갈등 속에서 호재가 서서히 빛을 발휘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번 주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주 한국 주식시장은 주초 미국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 경계와 미국 1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전분기 대비 1.2%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또 2월 S&P CS 주택가격 지수도 전월비 1%대로 오르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죠. 그러나 주 후반 미국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7.0으로 전월보다 후퇴하였고 FOMC에서 시장 우려감을 살짝 경감시키는 파웰의 발언도 있었고 더딘 물가 안정에도 디스인플레이션 유지 인식하에 파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일축 등으로 안정감을 좀 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부터 양축,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국채 상한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달러로 파는 것을 좀 줄였고 MBS는 35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확실히 국채 상한 한도를 600달러에서 250달러 줄였다. 국채 수급 부담 완화 노력이 빛을 발휘하면서 주 후반부터 주식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3월 구입률 추가 하락 속에 자발적 퇴사율도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2.1%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수급 개선이 나타났다. 향후 임금 인상 압력 완화 기대 등도 긍정적으로 작동한 한 주였습니다. 제조업 경기는 미국과 비미국 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미국은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49.1을 후퇴하는 등 비록 연초보다 높아졌지만 일시적 위축으로 판단되지만 경기가 슬로우 다운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한 주였습니다. 중국의 4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도 50.4로 후퇴했으나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둔화됐으나 내수 중심 중소기업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이 최악의 바닥을 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긍정적인 해석도 시장에 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또 한국 4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습니다. 대미국은 24.3% 수출 증가율이 나타났고 주요 품목 모두 수요가 견조했으며 미국 수요 연동성이 높은 중남미와 인도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수출이 그나마 한국 주식시장의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효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국도 9.9% 올랐고 아셈도 10.5%, 수출에서 IT와 화학 등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의 수출이 반등을 일으키면서 튼튼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기 경기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한 주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시장이죠. 이 고용시장에서 둔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앞에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실제 금리 인하로 연결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기대감만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을 충분히 바닥에서 반등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지수, 특히 고용지표가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45.5에서 48.8%로 상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좋은 거죠. 고용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약화되고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노동시장의 균형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와 사회복지 신규 고용이 전체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민이나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고용 창출을 제외하면 여타 다른 업종의 고용 증가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소식이었다. 뉴스는 배드인데 해석은 굿으로 해석하는 거죠. 3월 졸트의 구인자 수도 하락하고 848만 8천 명에서 전월 대비 32만 5천 명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전월 대비 32만 5천 명, 구인자 수도 하락을 했고 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도 둔화됐다. 3월은 1.32개에서 좀 하락을 했죠. 퇴사일도 하락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의 점진적 둔화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그러한 미시적인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에서 서서히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을 찾는다면 올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갈 줄 알았는데 한두 번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하락을 떠받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다만 근본 고용 데이터는 노동시장이 서서히 둔화되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 고용시장 여건이 여전히 견고함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살짝 무너졌을 때 가장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고용시장의 급격한 둔화가 아니라면 미 연준은 고용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 고용이 살짝 망가져야 이제 물가에 초점을 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불때는 거, 마중물을 퍼부을 것이다. 금리나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점진적 둔화가 꾸준히 나타나야 할 것이며 서비스업 중심의 임금 하락과 물가 안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짐이 살짝 보인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한두 번 할 수 있다. 미 연준 9월경에 첫 금리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에 우리는 좀 배팅을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6월과 7월은 아닌 것 같아요. 9월 정도라면 선반영이 된다면 3개월 정도 선반영이 된다면 5월, 6월 시장에 살짝 이게 이제 첫
처음 밀려 들어온다면 충분히 주가는 기술적 반등,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하단에서 상단 정도의 그런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저희 핵심 키워드, 키포인트죠. 미국의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좀 꺾이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네,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깔고 9월경에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시작이 한다면 하반기에 추가 상승에 우리는 배팅을 해야 될 것 같다. 미리 3개월 먼저 배팅을 하는 게 당연히 맞죠. 하반기 분기점인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6월과 7월의 FOMC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때 나오는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숫자들이 넘버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 레벨에 따른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24년 상반기 증시 등락을 결정지었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의 모든 것을 결정할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 PC는 물가지수는 이미 2%대 진입을 했습니다. 24년 3분기 중 미국 CPI도 2%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PC는 2%대 초반으로 다시 추가로 더 하락하면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경우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9월에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어느 쪽을 시사할지가 관건이다. 하반기 경기는 US 미국은 둔화되고 비미국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강한 미국 경기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3분기를 저점으로 미국 경기 회복세가 가세한다면 글로벌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동력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국 증시는 강한 반도체 상승 사이클과 이익 모멘텀을 반영하고 성장주가 분상하면서 탄력적인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센티적으로는 충분히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가장 중요한 고용이 살짝 망가지면서 기대감을 주고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넘버상은 어떻게 되냐. 역시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반도체 실적 개선 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죠.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면 반도체 업황 실적 개선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24년에 코스피가 한국 주식시장 기업들이 165조 수익이었는데 25년에는 204조, 26년 214와 14조 등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것보다 더 가속화된다면 충분히 넘버상으로도 문제는 없다. 현재 순위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면 선행 EPS는 여기서 추가로 275%포인트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2,700이니까 충분히 3,000을 한번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순이익 레벨만 놓고 본다면 21년 고점을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200조였던 것 같은데 코스피 12개월 선행 퍼는 22년 하반기 저점 8.53배 이후 안만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 22년 10월에서 23년 10월을 제외하면서 그때는 좀 많이 빠졌죠. 네, 쭉 올라올 것 같다. 이 경우 12개월 선행 퍼의 저점은 9.71배보다 높아지고 고점 11.14배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역시 밸류에이션이 일단 숫자적으로 기업 실적이 올라간다면 밸류에이션 또 금리가 여기서 살짝 빠져만 준다면 밸류에이션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10배에서 9.8배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11.5배 정도 친다면 지수로서는 한 10% 정도 올라가면 종목으로 개별 종목에서 20%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퍼가 9.8배 23년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락이 2로 2시그마 아래로 2시그마인데 아래가 이제 9.8배였다는 거죠. 위로는 11.5배, 11.3배 이 정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9.8배에서 10배니까 향후 2로 간다면 10%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11.3배까지 간다면 결국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전망을 해보다 이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추측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20.4배 빠졌죠. 빠졌는데 추가로 빠지진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본인데 15배. 그다음 유럽이 13.6배, 한국이 10.5배. 이거보다는 살짝 낮은 것 같아요. 저는 한 9.8배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중국이 9.5, 중국은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한국은 11.3배, 11.5배까지 간다면 여기서 추가 10%, 지수가 10%면 개별 종목은 충분히 20%, 25%, 30%까지도 올라오는 종목들은 많이 생길 수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반도체, 인터넷, 조선을 중심으로 잡고 하반기에는 자동차, 2차전지, 제약바이오의 비중 확대를 추천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도 금리가 하락하면 바이오 괜찮죠. 반도체 괜찮죠. 네, 반도체 금리 하락 수혜죠. 자동차도 지금 뭐 자동차 뭐랄까 돈을 빌려서 보통 자동차를 사는데 금리가 높으면 자동차 잘 안 사는데 금리가 내리면 자동차도 살 수 있는 모습. 바닥에 있는 2차전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유리 글래스 기판들. 그 다음에 지금은 언디바이스 AI. 이제 애플이 9월에 새로운 신규 제품을 내는데 언디바이스 AI가 새로운 모습인데 이것도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꺾여서 있다가 다시 8, 9월에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여서 너무 추격해서 쫓아가지는 말아야 될 것 같다. 단타용이다. LG 이노텍하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BH 같은 애들은 너무 쫓아가면은 도망할 수 있으니까 단타로 여기서 10%만 먹고 떨어져라. 23년인 나레티브 장세였다면 뭐 이것은 완전 기대감으로 왔다는 거죠. 23년 하반기 기업들은 실질적인 넘버가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24년 실적 개선을 주도한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장기 성장과 스토리텔링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업종이 올라갈 가능성인데 이제는 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 것 같다. 깔때기 장세일 것이다. 다 가지 않고 굉장히 날카로운 까다로운 깔때기 장세가 될 것이다. 실적과 업황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시장 주도력을 보여주는 업종은 반도체가 1번이죠. 뒤를 이어서 조선, 인터넷, 그 다음에 네이버 실적 4천억 잘 나왔죠. 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테무 이런 애들이 시장을 침투하는데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테무 한번 써봤는데 저는 살 게 별로 없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다이소 가서 사는 게 편하고 좋죠. 네, 시장이 구별되어 있다. 테무나 이런 애들이 고가, 중고가를 치고 오기는 힘들 것이다.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시 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가 가세할 영향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밸류업도 이제 중요한데 일단 기운이 한번 쑥 빠졌는데 추가로 뭔가를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 군인연금이 최초로 밸류업을 투자할 수 있는 뭐 자산운용사를 선별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업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이죠. 저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현금을 이렇게 배당으로 쓰면 안 된다. R&D 투자와 M&A 투자 쪽을 몰고 가면서 여기에 기업들이 몰입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위기가 없지만 나중에 글로벌 크레딧 크런치가 크레딧 리스크가 발동한다면 현금이 없는 중소기업 다 망할 것이다. 이 현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위기를 대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R&D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좋은 기업들을 사는 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쪽에서 오히려 포인트를 맞추고 전략을 바꿔야지 이걸 홀라당 까먹는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밸류 프로그램 배당 많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주간 경제지표 한번 볼까? 오늘은 중국 4월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 유로존 3월 생산자 물가 지수, 5월 7일은 유로존 3월 소매 판매, 미국 3월 소비자 할부 신용, 8일 수요일은 독일 3월 산업 생산, 미국 3월 도매 재고, 9일은 한국 3월 경상수지, 중국 4월 무역수지, 금요일은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연준의 고위 대출 담당 솔스님 발표가 됐고 4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지수가 나오죠. 네, 디즈니, 옥시덴탈, 리비안, 리프트 실적, 우버, 쇼피파이, 에어비앤비, ARM. ARM이 수요일날 나오네요. 네, 제가 ARM 굉장히 좋아하는데 200달러까지는 가지고 가자. 지금 100달러 다시 살짝 회복했는데 목요일은 영국 BOE 통화정책, 미국 30년 국채 입찰, 뭐
다음에 굴비스 시카고에는 정년가 9일날 발언을.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비둘기파니까 이번 주는 그렇게 큰 행사는 없는데 수요일날 ARM 실적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 실적 발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결론으로 옵니다. 결론은 이제 오늘 라파 공격이 어떠한 모습으로 미국 시장에 반영될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걱정은 앞선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확장이 안 되고 잘 넘어간다면 다시 작은 골디락스가 시장에 형성되면서 5월, 6월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나름대로 시장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골치 아픈 분들 들어오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클리어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시장이 내일 새벽에 끝나봐야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이번 주 투자할 만한 종목 한 5종목을 찍어가지고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유료 카페니까 잘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연휴 시간 잘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